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병진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병진 일주는 물상적으로 병화와 진토의 조합으로 인해서 이 병화는 하늘의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중에 양이죠. 적천수에 보면은 오양, 계양, 병위, 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양이 양이라는 거는 갑병, 무, 경, 임 요거를 다섯 개 양간이라고 하는데 이 양간들 중에서도 병화가 진짜 양간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양계양 병위체라 그랬고,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태양 유일한 거예요. 태양은 두 개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공평하게 비추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진토는 이게 습토입니다. 그래서 습토의 물상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것이 이제 안개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진일주를 우리가 태양이 구름 뒤에 떠 있는, 그러니까 구름 위에 떠 있는 태양의 물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어떤 물상이 되느냐면 이제 구름 뒤에 빛나는 태양이니까 결국은 인간사로 말할 것 같으면은 마쿠에서 일을 하는 사람,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마쿠에서 일하는 마쿠 실세와 같은 마쿠의 전략가, 마쿠 전략가 또는 뭐 마쿠에 있는 실세 또는 모사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진일주는 전략가, 마쿠에 있는 전략가, 마쿠에 있는 실세 또는 모사꾼의 물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꾀가 굉장히 많고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병진일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수완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아주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또 운도 좋습니다. 그래서 천우신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물상적으로 뭐 태양이 구름 뒤에 있고 막부의 실세라든가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병진일주가 가지고 있는 신살적인 특징으로서 일덕이라는 신살이 해당이 됩니다. 병진일주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사주로는 천간성이라 그랬어요. 천간성이니까 이 간이라는 것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용의 물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이 관대에 있기 때문에 재주가 많죠. 진토에서 식신, 무토가 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마쿠의 실세 또는 마쿠 전략가, 모사꾼, 뭐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의 물상으로는 이제 병화와 진토의 관계로서 이 병화는 한낮이죠. 시간으로 한낮이고 진토는 그 용입니다. 물상으로 동물로는 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라는 것은 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 그때 승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활개를 치는데 용이 대낮의 용이란 말이에요.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아래에 있는 진토 용이 되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병진일주는 보통 그 처해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이라든가 분쟁 이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워낙 환경이 대낮에 용이 되니까 태양 아래 용이 되니까 하는 일에 막힘이라든가 구설이나 관제 이런 것들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유능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추진력이나 배짱은 굉장히 좋지만 결실은 다소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이 병진일주는 우리가 신살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물상으로는 방금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한 물상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병진일주는 이 천간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끝에가 이 머리가 다 평평해요. 그래서 이거를 평두살이라고 합니다. 평두살, 신살로 평두살이라고 하고 또 진토는 천라지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두살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스님의 물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인관계가 불편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진토가 천라지망이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에 적응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양 아래 용이라는 물상과 매칭이 되죠. 그런 신살로도 그러한 특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병진일주는 진토가 습토예요. 습토, 젖은 땅이죠. 기름진 땅이란 말이에요. 기름진 비옥한 토양에 햇빛이 내리쬐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풍년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병진일주는 굉장히 베푸는 심성, 그러니까 성정이 되게 조용하고 부드럽고 베푸는 심성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주변에 인덕도 좋고 먹고 사는 문제, 식욕도 풍부하고 그 외에 보통 병진일주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데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적 재능이 없으면 어떤 기술계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기술자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병진일주와 경술일주 이 두 개를 이걸 경술일주와 병진일주로 공업성의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나 공업, 그러니까 뭐 만들고 부수고 하는 그런 것과 그런 업종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식신이 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무토가 식신인데 진토에서 관대에 놓이죠. 무토는 진토에서 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식신 성향이 잘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용하고 인심도 좋고 부드럽고 남들의 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병진일주의 일반적인 특성이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이 병진일주가 갑진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갑목은 이제 편인이 해당이 되고 진토는 식신이 해당이 되죠. 이런 거를 이제 편인이 식신을 달고 들어온 그런 한 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한편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먼저 수험생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수험생이라든가 또는 학생이라든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갑진년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서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면은 이 갑진년에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평소 실력에 능가하는 어떤 그러한 시험 결과 이런 거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험생이나 학생한테는 굉장히 좋은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취직이라든가 또는 승진을 노리는 사람들한테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의 덕을 논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이나 윗사람이나 또는 문서의 덕으로 인해서 어떤 승진을 한다든가 취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반반입니다. 반반 세모라고 할 수 있죠. 세모.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다소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가 증권 이런 데서는 조금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또 거꾸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또 극과 극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전체 사주 구조와 대비해서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연애라든가 또는 부부 문제, 혼인 생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탐탁하지 않은 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서로가 연애를 한다면은 좀 자주 못 만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별을 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분쟁과 갈등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분이 병진일주가 뭐 주말 부부 생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상당히 분쟁과 갈등 또는 불화 또 그렇지 않다면 또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기 어려워서 결국은 흐지부지 돼서 이별을 맛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해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건강이 좀 건강 부분은 상당히 부진하고 또 우울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우울할 수도 있고 또 자잘한 병들, 이런 병들을 많이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비위와 관련되는 쪽에서 많은 질병이 발견될 수도 있고 꼭 뭐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 아닐지라도 그쪽에 어떤 불편함으로 고생하는 그런 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 면에서는 건강이라든가 연애라든가 뭐 부부 생활 이런 데서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한 해가 될 수가 있고요. 어, 다른 뭐 학업이나 승진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진일주 갑진년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 사주를 보고 한번 살펴본다면 사주 천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다면 임수는 이제 편관 칠살이 되겠죠. 편관 또는 칠살, 편관이나 칠살이나 같은 말이에요. 편관칠살이 이렇게 떠 있는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이제 몇 개 달들은 나빠요. 이렇게 몇 개 달들은 나쁘지만 다른 달들에 태어나는 경우는 거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예를 들면 인월에 태어났는 병진일주라면은 인월이면 양력 2월이 되겠는데 2월에 태어났는 병진일주면은 임수 칠살이 있으면 인수격이 칠살을 봐서 인수용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 일간이 만약에 강해서 어딘가에 사나 오 이런 게 있게 되면은 오히려 불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용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묘월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죠. 묘월에 태어나는 갑진년 또 역시 인다가 되죠. 인다가 돼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 여기 진월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는 거는 그나마 사주 전체 구조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된다면 인수용살로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인월 같은 경우 인묘 진월 중에서 인월이 가장 나을 수가 있는데 인월이면 2월에 이 갑진년이 갑목이 오면은 인수용신이 떠가지고 인수용살하기 때문에 일간이 좀 약하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월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지는 얘기가 됩니다. 진월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칠살격이거든요. 진월이라면 이제 양력 4월이 되는데 4월에 태어나는 병진일주라면 임수가 이래 떠 있으면 칠살격으로 격국이 칠살격이 됩니다. 용신이 칠살이 돼요. 그러니까 칠살 용신이 간목 인수를 보니까 이제 살용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이제 살용 인수는 바람직스러우면 뭐 굳이 말하면 격국이 살용 인수격으로 성격됐다고 할 수 있지만은 별로 반갑지 않은 격국입니다. 왜냐하면 인수가 7살의 제복을 항상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나쁩니다. 4월이면은 이게 이제 양력 5월인데 양력 5월에 태어났는 병진일주면은 이게 걸록격이란 말이에요. 걸록격인데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인수가 운에서 왔으니까 7살이 이렇게 있는데 걸록격에 7살과 인수가 있는 경우니까 아주 불리하고 우울하고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도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는 일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불리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록격에 칠살과 인수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폐운입니다. 폐운. 그러니까 4월에 양력 4월에 태어나는 병진일주가 천간에 임수가 있는데 여기에 간목이 운에서 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불리한 해가 되고 그러나 뭐 여기에 또 정화나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정림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사주 원사주에 다른 글자가 있다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전체 구조를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자월 같은 경우도 나쁘죠. 자월이면 양력 12월생인데 12월에 태어나는 병진일주면은 이 자진합해가지고 수국이 동했어요. 그래서 정관격이 칠사를 보니까 정관대살격을 이루는데 인수가 오니까 이건 아주 불리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태어나는 병진일주도 갑진년이 결코 임수가 저렇게 있다면은 반가운 해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진일주가 이렇게 천간에 경금 그러니까 이거는 편제가 되죠. 이번에는 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이때는 거의 많은 달들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 전체 12개월 중에서 5개 달에서 태어나는 경우는 좀 괜찮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불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먼저 보면 인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 인월에 태어났으면 양력 2월이잖아요. 2월에 태어났는 이 병진일주가 경금이 이렇게 있다면은 갑진년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월의 병진에서 간목이 떴으니까 이 간목 편인이 용신이란 말이에요. 편인이 용신인데 경금 편제를 보니까 제극인데요. 그래서 이런 운이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이든 수험생이든 다 하는 일이 지지부진하거나 전혀 뭐 되는 바가 없고 노인이면은 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다. 그래서 경금이나 경금뿐만 아니라 신금이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그 우열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데 이렇게 인월생이 병진에 경금이 떠 있으면 갑진년은 아주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똑같은 논리로 미월에 태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미월에 태어났을 때도 간목은 이때는 용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제극인 현상이 일어나서 역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이 경우에 보면은 그 신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그러냐? 여기가 신월도 나쁘다 그랬는데 신월 같으면 이렇게 신월에 병진일주면은 이 경금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금이 떠가지고 이제 편제격이에요. 이 경우에 편제가 용신이고 편제격인데 신진합해가 또 갑진년에 오면은 갑목 갑진에서 진토가 또 신진합을 하죠. 그래서 임수 칠살이 뜹니다. 그래서 제격이 살과 인을 보는데 요런 경우는 이제 완전 대패는 아닙니다. 한 세모쯤 돼요. 제용살인격을 구성하는데 다만 천간에 살과 인을 보면서 동시에 제가 투출해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다. 좀 불리하죠. 좀 많이 불리한데 그래도 완전한 대패는 하지 않습니다. 제용살인격을 이루는데 천간에 재성이 투출했다는 것이 아주 불리하고요. 만약에 경금이 아니고 신금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건 완전히 패입니다. 그랬을 때는 재용살인이 아니고 완전히 불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해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해월에 태어나는 경우는 이제 칠살격인데 여기 갑진년이 올 것 같으면은 이 갑목이 편인격으로 변경 역시 똑같죠. 제극인데 그러니까 인월에 태어나는 거나 미월에 태어나는 거나 해월 태어나는 거나 이유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제극인 현상으로 폐가 나서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자월에 태어났는 경우 또는 축월에 태어났는 경우는 좋은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월과 축월은 왜 괜찮으냐? 여기는 왜 좋게 되느냐? 뭐 자월에 태어나면은 자진합회가 정관격에 여기 재와 인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관용제를 하는데 이럴 때는 지금 그 일간이 좀 더 약하다면 좀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축월 같은 경우에는, 축월의 병진일주라면은 경금이 용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격이 되는 거죠. 제격. 제격이 인수를 보니까 제격 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병진일주의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게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